감사합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서 잘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부모님들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샘물학교 교사 김금숙이고요. 현재 2학년 기쁨반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샘물학교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샘물학교 오기 전에 연구소에서 이제 과학 관련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인 과학을 저한테 시키셔서 제가 굉장히 저도 어렵더라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제가 예전에 2013년도, 2017, 18에서 지금 현재 네 번째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 주제를 작년 2학기 때 교장 선생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뭘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이 시간에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샘물학교에서 과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고민했던 부분 아무래도 제가 했던 학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볼 텐데요. 부모님들께서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과학 현상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용기 내서 발표해 주시면 아주 조그만한 이런 하루 경과로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 안 내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초등 2022 과학 교육의 목표와 샘물학교 과학의 성경적인 세계관과 목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샘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과목을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 잠깐 소개하고요. 그리고 각 학년별로 교육과정과 수업의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나눔해야 될 질문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이러실까봐 아까 경과를 준비했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같이 그냥 함께 한다고 생각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쉬운 건데요. 이거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손 안 들고? 네, 교장 선생님요. 손 드셨어요. 네. 네, 그렇죠.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그럼 이거 쉬운 속담을 선생님, 아니 제가 문제 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속담이 생각나시죠? 제 교장 선생님이 방금 부럽다고 얘기했어요. 자, 땡땡땡이 땡땡땡이다. 빙고. 네, 엘리 어머님 목소리가 가장 컸기 때문에 네, 경과를 조금 이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해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셔서 지금 이 영상에서 과학 현상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아까 뭐가 내렸잖아요. 네, 자, 어떤 과학 현상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방금 얘기하셨어요. 네, 어머니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와, 미리 공부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네, 물의 순환이죠. 네,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물의 순환 현상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물이 열을 흡수해서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비로 내리죠. 비로 내렸다가 다시 수증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 물의 순환 현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들께서도 좀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이과분이 계셔요. 제가 보니까 네. 자, 이번에는 지금 조금 이제 배가 고프실 시간도 이제 다가왔는데
아, 라면이 먹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입맛을 다시는 분도 보이네요. 자, 지금 여기에서 과학 현상을 한번 찾아볼까요? 와, 네, 되게 어려운 걸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쳐드려주세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세 번째 견과류 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방금 전에 또 물을 생각하면 쉬운 거. 네, 어머님. 되게 어려운 거 얘기해 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 네, 열이 전도되고 있죠. 이동하고 있어요. 와, 쉬운 거 물어봤는데 어려운 거 대답해 주셨어요. 네, 네, 전공이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물이 팔팔팔 끓으면서 이렇게 수증기가 돼서 이렇게 증발하죠. 이거는 이제 기화 현상. 그리고 이제 그 짭조름한 스프가 물에 녹아 들어가는 용해 현상, 이런 것들을 이 장면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음소거를 했어요. 놀리실까봐. 네, 그 롤러코스터 타 보셨죠? 굉장히 여기 스릴 넘치는데요. 제가 20대 때 한 번 타고요. 그 뒤로 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튕겨 나가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서 과학 그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혹시 낙하운동? 네, 아버님, 네, 예, 온유 아버님, 네, 알고 있습니다.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에너지, 네, 변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우. 아까부터 아버님을 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또 과학 원리 찾아볼 수 있고요. 되게 어려운 거 막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쉬운 것만. 네, 그리고 이제 몸이 막 제가 튕겨 나갈 것 같았거든요. 이 몸이 튕겨 나가려고 하는 원심력.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구심력이 없었다면 정말 튕겨 나갔겠죠. 네, 그래서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적절하게 조화돼서 이 롤러코스터가 트랙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네, 김장철. 네, 자. 배추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서 이제 김장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과학 원리를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아버님이 또 맞춰주세요. 좀 빠르신데요. 두 분의 아버님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조금 있다가 작지만 근거를 받아가세요. 네. 자, 워밍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동기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과 사진 속에서 과학의 원리를 찾아봤는데요. 사실 과학은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의 일상 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멘트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과학은 단순한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2022에서 초등 과학 목표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도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말하는 과학과 생물학에서 말하는 과학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공교육의 과학 목표를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공교육에서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자연 현상과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가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이런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 그리고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의 문제 해결에 민주 시민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가 초등과학의 목표예요. 그렇다면 샘물학교에서 과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물학교에서는 창세기 1장 말씀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을 펼치셨고 물질을 존재하셨고 이 우주와 지구를 세우셨고
모든 생명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과학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첫 번째로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알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성품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학년마다 과학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인 식물과 동물과 인체와 우주와 화학을 다루고 저학년은 아무래도 이제 흥미와 호기심 위주로 다루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학의 주제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나선형 교육 방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사적으로 큰 발견을 한 과학 그리고 과학자들 이런 업적을 이해하면서 역사 통합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 미술, 국어 이런 과목과 통합 교육을 하도록 목표를 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창조 세계에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청지기 정신으로 자연을 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가르치려는 주제를 사고하도록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무엇일까? 부모님들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교사 교육을 받았냐면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여기 세 가지 보이는 것 이외에도 있는데요. 성경적인 세계관 통합 계획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주제 진술문 등을 쓰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려는 주제를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수업을 디자인을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 통합 계획서라는 게 이런 건데요. 이런 거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지구의 낮과 밤을 2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요. 먼저 공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지도안을 짜고 짜는 것까지 도입 전개 마무리까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도안을 짜고 그 주제를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 주제와 관련된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고 또 밑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 수업 목표를 다시 한번 성경적인 세계관의 통합 목표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읽어보자면 지구의 낮과 밤의 차이와 낮과 밤에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 세계의 질서와 법칙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해와 지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목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구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고 있는데 애들아, 지구가 돌고 있는 게 느껴지니? 그러면 못 느낀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자동차가 부모님들이 운전하는 자동차 타봤지? 그 80km 그 속력에 21배나 되는 빠른 엄청난 속력으로 자전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사실 못 느끼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아주 빠른 속력으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데 일정한 속력으로 운행하고 계셔서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만약에 낮과 밤이 태양으로 인해서 또 생기죠. 태양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정확한 질서와 법칙으로 운행하시면서 이 지구를 유지하고 이 우주를 돌보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감동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진 보면 아이들이 이 지구본과 손전등을 이용해서 이제 그 손전등이 태양이고 이제 지구본이 이제 지구인데요.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낮과 밤을 만들어 보고요. 또 성경 말씀도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느낀 점도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지구의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지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돌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소감을 이제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4학년 식물의 생활을 식물의 생활 단원 중에서 학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 관찰하기 단원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이 수업을 할 때 이제 공교육이나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냥 교실에서 교과서 펴놓고 이제 식물을 알아가는 수업을 하시죠. 근데 이제 첫 번째 1차시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2차시에서 4차시까지는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 근처에 있는 발바닥 공원, 이제 봉우제 공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이제 식물들을 실제로 가서 보고 이름도 알아가고 특징도 알아간 다음에 그 식물을 더 자세히 식물 도감을 보고 이제 아이들이 찾아보면서 자연 관찰 일지에 기록하도록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봉우제 공원을 이용하는 이 인근 지역 사람들한테 여기에 있는 식물의 이름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식물 이름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렇게 게시하는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작지만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구성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교실에서 머물러 있던 알을 삶으로 연계해서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구성해 보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 자연을 어떻게 회복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이제 안내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이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써 보았어요. 보면은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적어서 전시를 하고, 식물 이름 표지판을 만들어 게시하고, 또 그럼으로써 마지막에는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아이들한테 안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질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식물을 만들었을까?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 식물들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또 특이한 뭐 사막이라든가 특이한 환경에 사는 식물의 특징에서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물의 이름과 특징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아이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물어보았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정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이 잘 나온 책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지도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도입 전개 마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봉우제 공원에 가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식물을 이제 관찰했고요. 이 수업에서 마무리에는 이제 또 봉우제 공원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식물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거 봤지 얘들아? 그렇듯이 우리도 굉장히 다른 기질과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우리 반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들이 서로를 이렇게 나무들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보자, 이런 말을 마무리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는 것처럼 이제 식물을 먼저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식물을 선택해서 이렇게
책에서 찾아서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우제에 있던 식물들을 이렇게 조사한 거를 3층 허브 공간에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전교생들이 이 식물들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곳에 단체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무료로 오셔서 이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환경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봉우제에 있는 식물의 특징과 이런 걸 굉장히 재미나게 아이들이 배웠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돈을 들여야지 이제 오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물 이름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 게시를 했는데 이 수업 마무리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봉우제 공원에 가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이제 이름을 써서 아이들이 이렇게 매달아서 이제 게시를 하는 그런 수업을 밖으로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 이 식물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느꼈던 이제 소감문인데요. 봉우제 공원에서 그냥 놀기만 할 때는 나무를 이제 유심히 바라보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이제 수업을 통해서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나무를 함부로 꺾거나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수업 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식물 이름표 만들기였다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나무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아이가 느꼈다고 소감을 적어줬습니다. 자,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수업을 디자인했는데요. 학생들이 이 수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협력하고 배려심도 기르고 또 지역 사회를 이렇게 섬기는 시간을 가지면서 삶을 삶으로 했고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또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상당히 오래 전에 제가 결혼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이때 여기 알빈 저희가 이제 미스터 비라고 이제 이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불렀는데 알빈 벤드스트라라는 선생님이신데요. 몇 년 전까지 이제 샘물학교에서 근무를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 선생님은 앞에 나와 있지만 40년이 넘도록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셨고요. 또 펠라 크리스찬 스쿨에서는 33년 이상 이렇게 가르쳤던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영어를 가르치셔 주셨고요. 또 선생님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든 과목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아까 봤던 핵심 질문 또 쓰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글쓰기 공부까지 해주셨어요. 굉장히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신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의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주제 준수문을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2학년 이제 학생들한테 실험을 하면서 사회 바다에 이렇게 왜 사람이 둥둥 떠다닐 수 있지? 이제 부모님들 다들 아실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했어요. 그 수업을 이렇게 주제 진술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소금물에 달걀을 뜨는 실험을 통해서 사회 바다의 비밀을 학생들이 알아가도록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디자인해 보았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연의 원리와 현상을 배우는 것이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도록 또 창조 세계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임을 아이들한테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갖도록 이 수업을 구성했고요. 올해는 제가 5월 수업 열기 때 이 수업을 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예전 학생들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시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순수하죠. 달걀이 물에 뜨는 걸 보고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기뻐할 줄이야. 네. 그리고 이 수업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게 사실 밀도와 부피 관련이거든요. 부력, 농도, 밀도, 부력, 농도가 다 섞인 그런 과학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실험인데, 마지막에 이제 삶으로 적용해서 옛날 조상들이 간장을 담글 때 이 밀도를 이용해서 간장을 담궜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란이 달걀이 500원 동전만큼 그 크기로 떠올랐을 때 간장을 담그면 가장 맛있는 간장을 담글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도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가장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은 생물학교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인데요. 먼저 1학년은 지금 현재 맹산 생태자연학습원에서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학년은 다양한 과학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고, 3학년은 거민종 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요. 아이스크림 출판사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산 생태자연학습원에서 곤충, 식물을 배우고 또 생태 감수성을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식지에도 이 글이 나갔었는데요. 1학년은 이제 숲에서 자연 관찰을 하면서 생명의 소중함과 창조 질서를 배우고 이제 청지기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수국 꽃잎도 따고요. 아이들이 꽃향기도 맡아보고 천연 기피제 잎도 이렇게 붙여보면서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방석식물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워보았고요. 개구리야 도롱뇽 알도 찾아보고 차이점도 알아보고요. 사실 저희도 이거 잘 모르죠. 그리고 올챙이를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인사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잎을 먹는 애벌레를 이렇게 채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이 성장을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를 붓으로 만들어서 이제 치자물로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염색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활동이죠. 네, 그리고 2학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에서는 공교육에서는 1, 2학년에서 과학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물학에서는 이제 과학을 배우고 있어서 1학기, 2학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 도구, 생물, 식물, 동물, 공룡, 공충, 우리의 몸, 그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는 내추어 스터디 시간. 생물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강점이 내추어 스터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물과 땅, 그리고 낮과 밤, 날씨, 빛과 그림자, 환경 보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학생들이 이제 현미경, 광학 현미경, 실체 현미경을 이제 학교에 있어서 아이들이 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샘플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양한 세포 조직을 관찰하게 했는데요. 아이들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감탄하면서 신기했어요. 그리고 과학 도구를 이제 알아보고, 지금 저기 가운데 밑에 그 돋보기가 진짜 크죠. 그걸 보면서 사진이 작게 나오는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데 돋보기 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고요. 또 물방울 돋보기를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실험 도구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뇌 모형과 소화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정교하게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만들었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몸의 신비로움과 지혜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의 땅과 물을 배우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찰흙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느끼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실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컵에 물을 이렇게 부은 다음에 거꾸로 하면 쏟아지죠. 근데 종이 하나를 올리거나 풍선을 올린 다음에 뒤집으면 물이 안 쏟아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는데요. 자, 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풍선이요. 지금 풍선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되게 참 착해요. 모래시계를 이용해서 얼만큼 오랫동안 이게 떨어지지 않는지를 측정해주고 있어요.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왜 안 떨어질까요? 왜 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지루할까 봐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실 것 같아서. 왜 안 쏟아질까요? 좀 어려운가요? 괜히 질문했나 봅니다. 네, 그 컵 안에 있는 공기는 양이 작은데 공기가 눈에 이 바깥 지금 저희 이쪽 우리 이 외부에는 공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컵 안에 있는 공기보다 밖에 있는 공기의 힘이 아래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종이나 풍선을. 그 힘이 훨씬 커가지고 당분간 이렇게 어느 정도는 쏟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흔들면 당연히 이제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공기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힘을 이렇게 이용해서 또 분무기를 만들었어요. 쉽게 버리는 이제 페트병을 가지고 이제 분무기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 네, 이렇게 하면서 네, 되게 재밌어하죠. 되게 짧은 영상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기의 힘을 똑같이 이렇게 배우면서 이 실험을 했었는데 학생이 이렇게 피드백을 적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버리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공기의 압력으로 분무기를 만든 게 신기하고 재밌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느낀 소감을 적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인데요. 날씨를 먼저 브레인스토밍 했고요. 그리고 날씨에 나와 있는 일기예보 그림 표기를 알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그려봤어요. 그리고 욥기 말씀 28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요. 실제로 일기예보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 지방에서 오전에는 밝았다가 흐려지고 밤부터 구름이 많아져서 번개가 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인, 이하윤, 전하람, 기상청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이렇게 반응해 주니까 감사하네요. 귀엽지요. 세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정말 사랑스러워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2학년 수업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했지만 욥기 28장 말씀을 저는 구성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윗서비 선생님은 4, 5학년 중심으로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창조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주제를 풀었는데 조금 읽어드려야지 호기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둥 폭풍이 거세지거나 번개가 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송이가 부드럽게 구름에서 내려오는 것을 즐겨봅니다. 사람들은 나무들과 놀며 힘겨루기를 하듯 힘차게 울리는 천둥과 바람 소리를 좋아합니다. 날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보여주시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안경을 써야지 보일 것 같구나. 시편 29편은 날씨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를 보여줍니다. 천둥이 칠 때 우리가 듣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즐기거나 두려워할 때는 번개는 하나님의 화염입니다. 나무들을 강타하고 부수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지요. 와, 욥기 37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날씨 가운데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날씨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날씨와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는지에 관한 지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위대함과 지혜, 능력과 무한한 창조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미스터 비 선생님은 4, 5학년 아이들한테 이 날씨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구상하고 아이들한테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샘물학교의 그 강점, 제가 샘물학교에 와서 사실 저도 과학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자연 관찰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 관찰하면서 특히 봉우질 공원에 가서 사계절마다 자연을 누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연 관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에 온 마음을 집중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글과 그림으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자연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오감으로 느끼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의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3학년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2학년 때 이제 식물의 그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잘 이렇게 네, 그렸죠. 어머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네, 원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동물을 사마귀, 나비 이런 동물, 곤충의 그 특징을 글과 그림으로 학생이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곤충과 식물들을 알아갑니다. 네, 그리고 말린 꽃을 이렇게 이용해서 성경 말씀도 써가지고 책갈피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학년 이제 교육 과정인데요. 3학년에서는 지금 2022 교육 과정으로 작년하고 다르게 이렇게 배우고 있고요. 1학기와 2학기에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셨지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구와 바다 단원을 배우면서 3학년 학생들이 이제 붙임딱지를 지구본에 붙여보면서 육지의 물과 바닷물의 면적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 3학년이죠. 3학년 학생들이 비눗방울의 모양과 크기를 이제 관찰했는데요. 그 비눗방울을 만들기 할 때 막대 끝의 모양을 다르게도 모두 이제 공 모양으로 비눗방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것은 표면 장력 때문에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3학년 교육 과정에 있는 건데요. 상어의 그 피부를 보면 매끈해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확대하면 그 삼각형의 돌기 모양이 미세한 돌기 모양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형의 미세한 돌기 모양으로 인해서 상어가 수영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세 돌기가 물의 마찰 저항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수영복을 네,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타이어에 응용하기도 하고 잠수함 그리고 비행기에 응용하려고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그 동물의 특징 한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이런 그 특이한 특징을 이제 아이들이 배운 다음에 그 모방해가지고 아이들이 동물의 특징을 모방해서 이제 영화 주인공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굉장히 상상력이 정말 미디어를 절제하고 있어서인지 상상력이 정말 이렇게 풍부하죠. 아이들이 이제 다람쥐를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막 다람쥐가 아주 멀리 막 뛰어가는, 아주 멀리 이렇게 막 점프하는 그 영상을 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고 이런 날다람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야크타, 네, 또 첫 번째. 호돌이 이런 걸 만들었고요. 아이들의 상상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네, 그리고 빨무늬, 정말 개코도마 네, 재밌죠. 네, 이런 그 영화 주인공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학생들인데요. 그 자석이 3학년 단원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가 하나의 자석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학생 소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지구가 자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자철석이 지면에서 발견된 것이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 신기했고 자석을 실생활에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유익했다고 이렇게 소감도 적어줬습니다. 자, 이제 4학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학년에서는 이제 이런 교육 과정으로 이제 올해부터 바뀌어서 이제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밤하늘 관찰 단원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한 달 동안이나 달을 관찰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기록했다고 해요. 굉장히 성실하게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좋은 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평가로 이어지도록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구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상현달 오른쪽 보이는 달, 하현달도 보이고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아이들이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행성을 이렇게 조사해서 크롬북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4학년부터. 그래서 4학년에서 이제 크롬북을 이용해서 행성, 태양을 조사해서 특징을 이렇게 기록해 보았고요. 또 외부 강사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림책을 통해서 어려운 과학의 내용을 쉽게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큐브의 원리를 배우고 자신만의 큐브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맹산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맹산 생태학습원에 4학년 학생들이 가가지고요. 그곳에 있는 습지 생물을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습지 생물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고 해요. 네, 그 갈대라던가 부들은요, 질소라던가 인이라는 그 오염 물질을 흡수한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학년 식물의 한 살이 단원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실제로 그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꽃이 아니고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든 꽃이거든요. 이렇게 꽃도 만들어 보고 아이들이 꽃잎의 수에서 규칙도 찾아보고 잎 차례도 만들고 또 피보나치 수열, 황금 비율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식물의 구조가 꽃잎이라던가 잎이라던가 씨앗이 효율적으로 배열이 되어서 암술하고 수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잎이 햇빛을 아주 잘 흡수하도록 설계되었고 꽃가루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식물을 효율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 강의하실 때 이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해바라기 꽃의 이렇게 꽃의 배열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열 너무 아주 오래돼서 이제 가물가물하시죠. 1죠. 1 더하기 1 더하면 2가 되고 또 1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되고 2 더하기 3을 하면 5가 되고 3 더하기 5를 하면 8이 되죠. 이게 피보나치 수열인데요. 이 해바라기 씨에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는 34개, 시계 반대 방향으로는 55개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많은 씨앗들이 최소 공간에 최대한 많은 씨를 배치할 수 있어서 많이 번식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식물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하셨다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면서 학생 소감이 피보나치 수열 규칙을 알게 됐고 이 피보나치 수열 때문에 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피보나치 수열이 있다니 놀라웠다.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소감을 적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만의 혼합물 분리 장치라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이 친구가 큰 건 걸리고 네. 작은 거는 빠져나가는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네, 크기가 다른 물질을 이거 분리하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봤었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이제 분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구상해서 이렇게 버섯의 해보았습니다. 철에 붙는 성질을 이용해서 공기알 속에 있는 알갱이와 비즈를 분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 5학년으로 가겠습니다. 5학년은 이렇게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과 환경 단원을 배우면서 수원시 기후 변화 체험관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환경 오염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핵함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모습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은 외부 강사님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환경 오염이 어떻게 생물에 미치는지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또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단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생물과 환경 단원에서는 우리 동네 생태 환경 그리기를 하셨다고 해요. 교과서에서는 없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구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 먹이 사슬을 이제 표현한 건데요. 겉에 있는 동물이 포식자고 안에 있는 동물이 피식자, 즉 밖에 있는 동물이 안에 있는 동물을 먹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표현도 해보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6학년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 배우는 것처럼 여러 가지 기체 단원을 배우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수상 치환법으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하면서 기체의 특징을, 산소라는 게 무엇인지 이산화탄소가 무엇인지 기체의 특징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거고요. 아이들은 실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물의 구조와 기능을 배우면서 단풍나무 열매를 관찰했는데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단풍나무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또 떨어지죠. 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종이와 클립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회전하는 열매를 제작해 보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체험학습, 이제 6학년 체험학습에서 로봇팔 만들기 체험학습을 했는데 융합 체험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로봇팔을 만드는 체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합 수업인데요. 그렇다면 과학 시간에만 과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데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겨자씨의 꿈에 시금치, 호박, 나팔꽃,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이 식물의 특징을 조사해서 이렇게 랩북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3학년 학생들은 파브르 곤충기라는 책을 국어 시간에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는 책을 읽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선택한 다음에 그 동물의 특징을 시로 짓고 노래로도 만들어 보았어요. 낮에는 많이 자고 밤에는 다시 활동해. 나는 사냥을 잘하지. 나는 처리를 했다. 나는 감정 표현 잘하지. 나는 네가 좋아. 나는 점프를 잘해. 나는 음식을 좋아해. 나는야 용감한 고양이. 굉장히 귀엽죠? 이 친구들 실제 모습은 고양이 뭐 이런 모습인데 좀 얌전하게 찍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김영도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읽어주셨어요. 검정 토끼라는 책을 읽어주셨고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지구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요. 쓰레기 분리 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본 다음에 헌옷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학년 수학 시간에 길이 재기 단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원에서 그 동물의 특징과 길이를 조사해서 이제 아이들이 랩북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통합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성품이었죠. 책임 성품을 배우면서 환경 지킴이가 되어서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교의 테마 여행과 그리고 체험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과학의 주제를 배워가고 있어요. 그리고 샘물 타임즈 시간에는 이제 환경 보호 그리고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배우면서
파우치, 네임택, 베스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작은 손길이지만 환경을 지키는 실천이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침 열기 시간에는 지구를 위한 분리배출. 이 친구가 이제 분리배출에 대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도마뱀 릴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사해서 이제 발표도 해주고 실제 도마뱀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이제 과학의 주제를 발표를 했었고요. 또 3학년 친구들이 뭐 말티푸, 불곰, 뭐 봉선화 이런 것을 5분 이야기 시간에 발표하면서 반 친구들이 과학의 주제를 알아가도록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가정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아가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과 꽃과 나무, 하늘을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뭐 구름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꽃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고 있는 거, 다 공기가 있어서 숨 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거를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에 있는 물건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소금 막 물에 녹여서 달걀 띄우는 건 이 정도는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1층에 도서관에 가면 과학 실험 그런 책들이 많아요. 요즘은 도서관 가면 정말 과학의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실험 책을 하나 이렇게 빌려와서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가지고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눔 질문에 이것을 뺐는데 이런 어떤 실험을 할 수 있을지도 부모님들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간단한 건데 비닐 장갑 있죠. 비닐 장갑을 가지고도 뭐 뜨거운 물에 넣어 보면서 공기의 움직임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빌려서 보시면서 아이들과 하면 좋겠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과학 책을 이렇게 아이들과 읽어보는 거.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과학을 어려운데 가르쳐요? 할 수 있는데 초등 시절에는 뭐 어려운 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학의 기초를 쌓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도감들, 뭐 보리도감이 좀 자세하고 좀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감 책들을 읽어보고 신기한 스쿨버스가 되게 재밌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또 과학사, 과학의 역사 이야기도 읽어보고 제가 이제 요즘 아이들한테 읽어주려고 읽고 있는 하나님을 제가 지금 시력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좀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을 믿은 위대한 과학자들이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위대한 과학자들. 네, 이 책에 보면 새로운 거 저도 알게 됐어요. 뉴턴이 80세가 넘도록 결혼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과학을 이렇게 원리를 연구하는 것에 평생을 이렇게 일생을 바쳤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란 출판사 DCTY에서 나오는 이런 식물학, 동물학은 고학년 또는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위쪽에 있는 책은 사실 전기, 물리 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패러다이 박사님 전기가 뭐죠? 뭐 그다음에 자석과 전자석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런 책을 아이들이 읽어보면 훨씬 전기, 이런 어려운 물리, 화학, 지구과학 이런 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부모님이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읽어보라고 하시면 정말 책이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의 가르침보다는 책이 더 좋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몇 개만 사진 찍은 거고요. 도서관에 가면 요즘은 또 환경에 대한 책들도 굉장히 많고요. 좋은 책들 많으니까 같이 한번 가셔가지고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인데요. 유경상 강사님이 미디어 강의를 해주셨는데 영화에 보면 정말 이게 과학 현상들이 많아요. 월리라는 영화인데요.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미래의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도 부모님이 보시고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수행 평가로 사실 이런 거 많이
숙제로 내주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이제 과학의 주제를 이렇게 찾아보는 활동도 시키니까 이제 다양한 영화를 찾아보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아이들한테 분별력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 그다음에 과학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이야기 나누는 거, 그다음에 유전자 조작, 지금 인공지능, AI, 그리고 생명의 윤리 문제, 예전에 굉장히 많이 대두됐었던 것이죠. 사람을 복제하려고 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을 뭐 신문 기사도 괜찮고 부모님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조금 느긋하게요. 부모님들이 제가 읽어주는 시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눈앞의 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저 예쁜 색일 뿐이지만 꽃잎의 이름을 알고 그 계절의 향기를 알면 그 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하늘을 올려다 볼 때도 그렇다. 햇살이 왜 따뜻한지, 구름이 왜 모였다 흩어지는지 알면 하나님의 손길이 더 선명히 보인다. 배움은 눈을 넓히는 일, 지식은 마음의 창을 여는 일. 알면 알수록 세상은 더 깊고 아름답게 다가온다.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질서가 오늘도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조용히 깨닫는다. 네, 풀잎 하나, 이 세상의 빛깔 하나도 우리를 기쁘게 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막 급하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학년별로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샘물학교 선생님들이 사실 샘물학교에 이렇게 불러져서 이곳에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교과목을 바라보면서 부단히 사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제자로 이렇게 양육하려고 가르치려고 많이 애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고 수업하면서 사진과 영상을 찍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을 계속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학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이롭게 바라보는 탐구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르게 알고 섬기고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과학을 가르치실 때 왜 배우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계속해서 물으시면서 신앙과 학문이 하나로 통합된 교육을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께서 과학을 향한 바른 태도와 아까도 안 울었는데 성경적인 시각으로 가정에서 먼저 자라고 열매 맺도록 아이들과 함께 탐험하면서 이 자연을 탐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누리시길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니 부모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읽고 저의 본 모습이 나오네요. 제가 아이들 앞에서 이렇거든요. 제가 좀 웃기거든요. 근데 제가 눈물을 흘렸으니 웃기네요. 제가 잘 전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나눔 질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나눔 질문을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서 뺐는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 방법도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지 몰랐는데 아, 이런 것도 배우는구나 하고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과학에 관련 주제 중에서 흥미로워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더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다 나누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을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히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맞추신 부모님 뒤에 간식 놓겠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잊지 마시고 이 책을 구입해 주시면 세물학교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